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역광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역광 이미지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피사체 실루엣만 보이도록 하는 강한 역광이 있죠. 예를 들어 보면은 요런 그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루엣 위주로 보이도록. 요런 것들도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보다는 실루엣을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런 방식의 역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역광은 키라이트를 보조해서 인물의 테두리가 좀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앞에 조명이 있는 상태에서 역광이 있을 때는 이런 어깨 테두리 같은 데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들은 역광, 일반적인 역광 상황이라기보다는 역광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 관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역광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해가지고 만든 역광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역광 촬영을 한 영상물을 색보정할 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렇게 되신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일 것 같아요. 피사체를 살리고자 뒷배경을 날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뒤가 날아가 버렸어요. 보시는 이미지에서도 뭐 하늘 같은 경우에 디테일이 아예 없죠. 이런 것들도 뒤에 아예 날아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뒷배경을 살리려고 앞에 있는 피사체들이 굉장히 어둡게 나온 경우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루엣 위주로 나오게 되는 그림인데 이제 문제는 실루엣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을 때인 거예요. 실루엣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데 실루엣처럼 찍혔을 때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원리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경우 피사체를 살리고자 뒷배경이 날아간 거 이거는 사실상 못 살립니다. 이미 없는 데이터니까 없는 데이터 가지고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너무 하얗게 날아가는 게 이제 거슬릴 수 있거든요. 너무 하얗게 날아가서 거슬리는 것들을 살짝 잡아주시는 방법들을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피사체가 너무 어둡게 찍혔을 때인데 피사체가 어둡게 찍혔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공간들이 되겠죠. 이런 공간들이나 피사체가 역광으로 인해서 너무 어둡게 찍혔을 때는 어떤 섀도우스 같은 기능들을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에 뭉친 개조를 펴주는 방식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식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봤었어요.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소스를 놓고 보여드리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 같은 거 이야기를 해볼게요. 뒷배경 날아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그림 같은 게 딱 되겠네요. 바람개비를 살리기 위해서 뒤를 날린 경우죠. 이런 경우에 한번 제가 개인값을 낮춰보겠습니다. 개인값을 낮춰보더라도 네, 이미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여기가 잘려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려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살릴 수는 없지만 특히라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보기 위한 방식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날아갔다고 해서 날아간 거를 그대로 날아간 상태, 그러니까 1024가 넘어가 있는 그 표현 범위 바깥으로 계속 둘 거냐 아닐 거냐는 개인적인 선택일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선택일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날리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내려보면 슈퍼 화이트가 조금 있거든요. 슈퍼 화이트가 아주 살짝 있어서 원본 대비 슈퍼 화이트가 있는 만큼 살려줄 거고요. 저는 이 슈퍼 화이트를 조금 더 낮춰줘서 거의 90% 정도까지 낮춰줄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블랙들은 좀 맞춰줘야겠죠. 완전한 블랙까지는 아닐 거고 기본 작업들은 좀 진행을 해야겠죠. 세츄레이션 값을 높여주시고 채도는 충분히 더 높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도 추가적으로 올려주겠습니다. 짠짠짠. 그리고 여기 있는 채도는 100까지 올리지 말고 두 번째에서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네, 요 정도까지 올려주면 채도까지 제가 원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날아간 부분들은 디테일이 없어서 완전 민자입니다. 이렇게 민자일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값을 낮춰놓은 이유기도 합니다. 높아진 상태에서 완전 날아간 상태에서는 어떤 색을 더하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HSL이라는 색공간 특성상 아주 밝거나
극단적으로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가 그 채도나 색상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낮춰줘야지 이 부분들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 768 여기 기준으로 요 위가 다 하늘처럼 보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저는 퀄리파이어를 하지 않고 하이라이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대충 여기가 이제 한 80%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하이레인지를 0.8 정도로 한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살짝 블루 쪽으로 당겨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전후 대비했을 때 이 부분에 날아갔던 부분에 색깔들이 먹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디테일이 없는 것들을 아주 살짝 보완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날아간 경우에 조금 값을 낮춰주고 추가적으로 하늘 같은 데를, 보통 날아가면 하늘이니까 하늘 같은 데를 약간 파란색 같은 거를 더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작업들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요것도 여전히 날아갔는데 요런 경우 광원이 있어서 광원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가 넘어가 버린 경우, 요럴 때는 다른 것들 여러 가지 써보실 수 있습니다. 요 부분만 낮춰주면 되겠죠. 요 부분만 낮춰주기 위해서 기본 보정을 해볼 건데, 리프트를 이용해서 어두운 데를 어둡게 잡아주고 밝은 부분들을 살짝 올려줍니다. 이게 내려보면 슈퍼 화이트가 조금 남아있어서 여기가 웨이브폼 크게 보시면 여기가 조금 그래도 완만해요. 확 잘린 건 아닙니다. 확 잘린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볼만하긴 한데 이 부분들이 이제 굳이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전체적으로 어둡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살짝 올려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하이라이트, 여기는 90%쯤 되겠죠. 90% 하이레인지를 0.9 정도로 잡아서 하이라이트를 약간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려주시면 어때요?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살아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확대를 해서 볼게요. 약간 그렇게 밝지 않은데도 눈뽕이 오는 기분이죠. 껐다 켰다 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하얗게 날아가서 막 디테일들이 상실된 부분들이 조금은 다듬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장면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슈퍼 화이트가 있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내려볼게요. 없네요. 얘는 슈퍼 화이트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한 요 정도로 낮춰준 상태에서 어두운 부분은 역광이니까 어두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어둡게 표현이 되도록 작업을 해주시고 채도 잡아주시고 요 부분들 이미 날아가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들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하이라이트만 잡아가지고 어떤 색감을 부여해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원본처럼 아예 이렇게 하얗게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느낌보다는 약간 밑으로 떨궈주는 게 어떻게 보면 눈이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불편한 느낌들을 좀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1023을 넘어가는 아주 강한 광량 같은 경우는 내가 모니터를 좀 밝게 놓고 쓴다 이렇게 되시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과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꺾어주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블랙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해보실 수 있겠죠. 아까 이제 섀도우스를 썼었는데 섀도우스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살짝 밑으로 꺾어주셔도 이것도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로그 휠의 하이라이트보다는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죠. 로그 휠의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이레인지를 설정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해 섀도우스와 하이라이트 이 페이지의 가장 끝에 있는 이 기능들은 어떤 프리셋화되어 있는 기능들이라서 세부 설정하지 않고도 그냥 조금 눌러주시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아서 노출 오버가 된 것들은 약간은 끌어내려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대로 두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눈 아픈 화면이 되는 것 같아서 살짝 내려주시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거는 뭐 결국에는 이제 개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지에 광원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광원을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먼저 슈퍼 화이트가 있는지, 슈퍼 화이트가 있어서 살아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주시고, 근데 내려도 원본이랑 비교했을 때 내려도 살아나는 부분이 사실상 거의 없죠.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슈퍼 화이트를 살리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거 제외하고 그냥 나는 전체적으로 여기 그냥 깎아줄래 라고 하실 때는 하이라이트를 내려주시거나, 혹은 하이라이트만 내려줬을 때는
단점이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전후 대비했을 때 조금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귀찮더라도 약간의 수작업을 해주셔서 컬러 휠에서 하이레인지를 지금 같은 경우는 한 0.8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브 폼상 0.8 정도로 잡아주셔서 하이라이트만 살짝 이런 식으로 낮춰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원본에서처럼 이렇게 새하얗게 나오는 것들이 필요하다. 나는 새하얗게 나오는 것들이 좋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는 저렇게 새하얀 것보다는 약간 눈이 덜 아팠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살짝 눌러서 작업을 진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업자의 성향과 뭐 연출자의 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작업 방향이 결정되겠죠. 근데 이제 역광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건 지금 같은 이미지죠. 보시면 물론 하늘이 조금 날긴 날지만 야외와 실내가 같이 잘 찍혔습니다. 야외와 실내가 같이 잘 찍히도록 작업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비 상황일 때 우리가 이런 역광 상황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촬영해서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안과 바퀴, 안이랑 바퀴 모두 다 어느 정도 충분한 디테일들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잘 담긴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찍으면 물론 로그 감마로 찍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게 찍힌 것도 있긴 있지만 이런 상황은 빛을 어느 정도 이 내부에 좀 준 겁니다. 내부에 빛을 어느 정도 줘가지고 여기와 요 바깥과 이 안쪽이 밝기 차이가 좀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한 거죠. 뭐 이런 장면은 좀 어렵겠죠. 이런 장면은 이게 포항에 있는 상생의 손인데 이런 야외선 작업이 좀 힘들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이런 기타에 빛을 더 때려줘서 이런 역광과 이 기타의 그 간극을 좀 줄여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외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앞에서 조명을 잘 쳐주신다면 요 뒤에 있는 하늘 디테일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을 여전히 해주실 수 있겠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런 상황, 이거 같은 경우는 촬영을 중국에서 했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명을 제대로 가져가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작업들을 촬영을 진행을 했고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